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한 학기 동안에 아동미술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겠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1주차, 2주차 강의를 이렇게 이제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라. 이렇게 지금 학교에서 그렇게 규정이 내려와서 1, 2주 차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한번 우리가 수업을 해보고 그 다음에 아마 뭐 3주차 정도가 되면 우리가 다시 원래대로 대면 수업을 그렇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미술 수업은 실기가 거의 한 8, 90%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나머지 한 10%에서 20% 정도는 우리가 보통 이제 이론 강의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선 지금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되어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사실은 우리가 온라인상으로 실기 수업 하기를 조금 그죠 힘들어서 아니면 일단 1주차 수업을 해보고 또 제가 어떤 방법이 강구가 되어지면 뭐 2주차부터는 실기 수업과 이론 수업을 좀 반반씩 병행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하면서 실기 수업을 할지는 그거는 또 그때 가서 또 적당한 상황을 보고 제가 조율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주 우리가 첫 번째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편안하게 강의를 들으실 수 있게 제가 그렇게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그냥 일단 한번 들어보신다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일단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미술 활동을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선생님들 우리가 보통 이제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좀 심리적인 부담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이제 미술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아니면 뭐 전공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뭐 특별하게 미술에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닌데 라고 해서 많이 걱정들 하셨는데 이번 강의를 여러분들이 이제 듣고 나시면 조금 자신감이 생기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일단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이들과 뭐 여러분들이 이제 원에서라든지 뭐 어떤 교육기관들에게서 아이들과 미술 활동을 할 때 뭐 우리가 현재 지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재료들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미술 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처음부터 거창하게 뭐 엄청나게 뭐 물감이라든가 그죠? 뭐 어떤 미술 매체를 가지고 하겠다고 하시지 않고 우리가 흔히 집에서 볼 수 있는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아니면 혹은 좀 이렇게 버려지는 그런 그죠 우리가 좀 무심하게 버리는 그렇지만 그걸 우리가 가져와서 뭔가 미술 활동에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은 재료들이 무언가 이런 것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금 여러분 보시는 화면에 잘 보시면 어떤 아이가 그죠? 검정색 종이 위에다가 흰색 어떤 뭐 이게 뭐 풀인지 죽인지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핑거 페인팅이라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이 앞에 이렇게 쏟아 놓은 게 이게 뭐냐면요. 요구르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요구르트들 또 이렇게 유통기한이 좀 지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원에서도 이렇게 사 두셨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뭐 버리거나 아니면 이제 또 뭐 선생님들 가지고 가셔서 그죠 뭐 얼굴에도 좀 바르시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유통기한 지난 것들을 소비를 많이 하시는데 요거 가지고 물감처럼 이렇게 핑거 페인팅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핑거 페인팅이라 하는 거는 이제 미술 활동 기법 중에 이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손가락으로 그리고 이제 물감과 비슷한 매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활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이에서처럼 이 검정색 바탕 종이 위에다가 이렇게 종이를 하나 펼쳐 놓고 그 위에다가 유통기한이 좀 지난 요구르트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자유롭게 핑거 페인팅 작업을 하면 사실은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찍어 먹기 아이들 보통 이 작업을 해보면 이렇게 찍어 먹기도 해요. 찍어 먹거나 아니면 또 요구르트 냄새를 그죠? 이렇게 향긋한 냄새를 맡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손으로 약간 몰캉몰캉한 이런 어떤 요구르트들을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되니까 이게 또 촉각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시각적으로 내가 어떤 그림을 자유롭게 그리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흔히 이런 그 요구르트를 가지고 핑거 페인트 작업을 하면 오감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기법의 맹점이 뭐냐면요. 이제 작업을 할 때는 굉장히 아이들이 굉장히 신나게 해요. 그런데 이제 하고 나면 그러니까 뭐 손에만 묻는 게 아니라 뭐 온몸에 그냥 막 다 묻어요. 그죠?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물놀이 예를 들면 뭐 여름에 그죠? 물놀이를 뭐 오후에 해야겠다라고 하면 물놀이를 시행하는 한 30분 전에 30분 전이나 1시간 전쯤 요 작업을 아이들과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물휴지 같은 걸로 대충 닦고 그 다음에 수영복을 갈아입고 이렇게 물놀이로 가지고 그 다음에 물놀이를 작업을 하고 샤워를 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한 두세 가지 기법들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되지. 자, 뜬금없이 아침부터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집에 하원하기 전에 하시면 좀 이렇게 아이를 깨끗이 씻겨서 보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스케줄을 잘 조정을 하셔서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맹점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아이들과 미술 활동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지금 뭐냐면 계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원에서 계란을 삶아서 아이들 간식으로나 아니면 이제 삶아서 뭐 장조림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서 점심때 그죠? 반찬으로도 활용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이걸 이제 이렇게 삶아서 터지지 않게 잘 삶은 다음에 이 위에다가 검정색 마카라든지 아니면 물감을 가지고 이제 그림을 같이 그려보는 거죠. 그래서 계란 위에다가 뭐 이렇게 뭐 우는 모습, 뭐 웃는 모습, 행복한 모습, 황당한 모습, 뭐 화난 모습 이렇게 해서 다양한 어떤 형태들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이제 계란을 마치 우리가 도화지처럼 이렇게 작업을 해서 그 다음에 뭐 그걸 아이들이 완성한 것들을 또 사진을 찍고 자 그 다음에는 요걸 이제 활동이 끝나고 나면 요걸 까서 그죠? 바로 그냥 소금에 찍어서 간식으로 활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요걸 이제 모아가 선생님들 또 같이 앉아서 요걸 그림 그리기를 충분히 하고 나서 요걸 까가지고 뭐 장조림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서 반찬으로도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런 것 기법도 충분히 우리가 꼭 뭐 그림을 스케치북에 그리는 거 아니고 이렇게 계란 위에다가도 그림을 그리는 거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감정을 나눌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표정들을 이렇게 그려서 검정 색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습자지죠. 습자지라고 해서 요거 이제 보면 얇은 종이가 이렇게 이제 염색이 되어져 있는데 자, 요거를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두시고요. 두고 흰 종이를 한 장 깔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이제 습자지를 뭉쳐서 두고 그 위에다가 분무기에다가 그죠? 물을 넣어서 이렇게 뿌려주면 이게 습자지가 염색이 되어져 있어서 이제
이게 물이 빠지면서 우리가 마치 이제 물감이 흘러내리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각각 색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색 이름 같은 것들도 아이들에게 학습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색이 이렇게 물이 빠지면서 그 빠진 거 가지고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은떼어서, 그죠? 은떼어서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색깔이 섞이는 거, 그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학습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빨간색 물감, 그죠? 물과 노란색 물을 이렇게 우리가 종이 위에 이렇게 하면 섞어 보면 오렌지 색깔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색 이름과 색의 혼색, 이런 것들도 학습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자, 그 다음 이거는 뭐냐면, 뭐, 보통 이제 아이들이 쓰고 나면 크레용, 동가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이제 그 동가리들을 이렇게 이제 모아서, 유리그릇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중탕을 해주면요. 이게 이제 천천히 녹으면서, 왜냐하면 크레용이, 파라핀 성분이기 때문에 열을 가하면 녹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녹으면서 이게 서로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뭉쳐집니다. 그러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게 굳으면서 식으면서 이제 그릇에서 이 크레용 덩어리를 떼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쿠키 과자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데, 자, 요걸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하나씩 이렇게 주면 보통 이제 영유아기, 그러니까 뭐 영아기나 유아기 아이들은 이제 크레용을 손으로 쥐는 건 잘 안 되지만, 그러니까 손 전체로 이렇게 움켜쥐는 것들은 할 수가 있죠. 아직까지 이제 소근육이 발달되지 못해서, 그러니까 크레용을 이렇게 연필 잡듯이 이렇게 잡을 수는 없지만 손으로 움켜쥘 수는 있으니까, 자, 그런 것 그렇게 만들어서 종이 같은 것들을 하나, 큰 종이를 하나 펼쳐주고, 뭔가 아이들이 자유롭게 본인의 욕구대로 뭔가를 그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크레용이 좀 작아서 이렇게 쥐고 뭔가를 그릴 수 있는 연령이 아니라면 이렇게 이제 크레용을 이렇게 뭉쳐서 덩어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할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냐 하면, 이제 그 뭐 아이들 요렇게 이제 색 습자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라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원 같은 데다가 이렇게 빨랫줄처럼 요렇게 이제 쳐주고, 그죠? 거기다가 이제 선풍기를 이렇게 틀어주면 이 색습자지들이 이렇게 길게 이렇게 끈처럼 잘라서 이렇게 막 이렇게 선생님이 묶어 보기도 하고, 아니면 아이들 보고 이렇게 이제 묶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학습을 해보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두고 선풍기 틀어주면 아이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실내에서, 그죠? 운동이 되죠. 그래서 요런 기법들은 사실 우리가 요즘엔 또 이렇게 한 가지 특정한 과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융합이죠. 그래서 미술 활동과, 그죠? 그러니까 색을 경험하는 미술 활동과 체육 활동을 이렇게 같이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그런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아이들과 많이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이제 점토를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마트라든가, 그죠? 문구점에 파는, 시중에서 파는 이런 점토들은 사실 이제 뭐 국산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죠? 그리고 또 뭐 국산이라고 해도 그 안에 굉장히 좋지 못한 성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환경 호르몬 뭐 이런 성분들도 있다라고 뭐 이렇게 하면서 가끔 뉴스들을 보면 아이들 완구라든가 아이들 문구에 굉장히 뭐 비소라든가 납이라든가 그런 성분들이 뭐 이렇게 발견되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뉴스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아이들을 이 자연스럽게 점토를 가지고 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밀가루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밀가루를 랩 봉지에다가 한 밥 공기 한 밥그릇 정도, 그죠? 우리가 보통 이제 밥 공기 있죠. 거기다가 밀가루를 한 그릇 정도를 랩 봉지 안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물을 조금씩 넣으면서 거기에 이제 소금 조금 넣고 식용유도 한 몇 방울 이렇게 넣어서 이제
계속 치대어서 반죽을 해줘요. 그러면 밀가루 찰흙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어느 정도의 점력을 가지고 반죽을 하시면 되느냐 하면 우리 왜 가끔 집에서 그죠 이렇게 여름에 그죠 아니면 뭐 주말에 그죠 뭐 이게 뭐 어머니들이 그죠 아니면 할머니들이 수제비 많이 만들어 주시죠. 밀가루 수제비. 그러면 이제 그 밀가루를 반죽을 해서 그죠 그걸 이제 그러니까 되직하게 반죽을 한 다음에 그걸 뜯어내어서 냄비에 이제 멸치 육수 내어서 그렇게 해서 수제비 많이들 끓여 주시는데 그 수제비를 끓일 때 그 수제비의 점성 그 정도만으로 반죽을 해주시면 충분히 아이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친환경적인 밀가루 점토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요렇게 이제 한 덩어리씩 이렇게 나눠주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이제 스팽클 같은 것이나 뭐 단추나 이제 구슬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그 반죽에다가 이렇게 붙여보게 하는 요런 작업들 요런 것들이 이제 눈과 그죠 손의 그 협응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흰 밀가루를 그대로 이렇게 하시면 좀 이제 좀 뭐 약간 실증이 난다. 이렇게 싶으면 지금 이제 이 PPT에는 보면 지금 이게 그러니까 뭐 부추라든가 시금치와 같은 그런 어떤 야채를 믹서에다가 약간 물을 조금만 넣고 이렇게 갈아가지고 그것을 이 밀가루 안에다가 이렇게 넣고 반죽을 한 건데 뭐 꼭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주스 많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녹황색 주스, 뭐 녹색 주스나 아니면 뭐 당근 주스, 그죠? 포도 주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주스를 조금 넣고 같이 이제 아이랑 같이 이렇게 반죽을 선생님도 하고 같이 해주시면요. 자, 요렇게 이제 초록색으로 점토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속곱 이런 거 가지고 같이 해서 뭐 떡 만들기 놀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빵 만들기 놀이를 한다든지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놀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생일 파티 놀이에요. 그래서 뭐 스트로 같은 것들 요런 거 이제 요렇게 지금 점토에다가 이렇게 꽂아서 생일 파티 놀이 하시면 되는데 단 요거는 조금 위험하니까 그죠 뭐 콧구멍이나 그죠 눈을 이렇게 찔러서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활용하실 때 이제 선생님들이 옆에 꼭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이렇게 해서 생일 파티 해서 마치 생일 케이크 위에다가 초를 꽂은 것 같은 이런 어떤 가장 역할놀이 같은 것들을 같이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밀가루 반죽 위에다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물 모양의 어떤 그림 같은 것들을 붙여주거나 뭐 스티커 같은 것들 이렇게 붙여주어서 이렇게 해서 만들게 한 다음에 이걸 완전히 굳힌 다음에 선생님들이 보통 이제 요즘에 그 뭡니까 철물점 있죠. 철물점에 가시면 뿌리는 그 투명 라카가 팔죠. 그죠? 그럼 그거를 이제 탁 뿌려서 다이소 같은 데 가시면 동그란 그 자석이 팝니다. 그죠? 그럼 그 자석을 사셔서 요런 그 반죽되어진 점토를 말려서 그거를 락화로 뿌린 다음에 그 뒤에다가 글루건으로 자석을 붙이면요. 우리가 또 이대로 그냥 활동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활동한 것들을 이제 이렇게 냉장고 자석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하실 수도 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아이들 손과 물감만 있어도 우리가 근사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이 아이 손 오른손에다가 물감을 빽빽하게 이제 칠했어요. 칠해서 이제 흰색 종이에다가 아이 손을 이렇게 찍어서 그걸 이렇게 뒤집어서 그 위에다가 선생님이 마카를 가지고 이제
귀도 그려주고 눈도 그려주고 이렇게 이제 코도 그려주고 입도 그려주고 그죠? 이렇게 꼬리도 그려주고 발톱도 이렇게 그려주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코끼리 형태의 어떤 이미지가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뭐 아이가 처음부터 다 그리는 것이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자기가 이렇게 자기 손바닥을 이렇게 찍어 가지고 그림을 완성한 것만으로도 아이들이 굉장히 성취감을 느끼게 되니까 이런 작업들도 좀 수월하게 해보실 수 있는 미술 활동이라고 우리가 보실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랩 봉지에다가 그러니까 물을 조금 넣고요. 그 안에다가 이제 수채화 물감이나 포스트 칼라 물감을 조금 넣어서 흔들면 이제 여기 이제 색 물감 주머니가 됩니다. 그죠? 그럼 요렇게 비닐 주머니를 조금 이렇게 이제 콕 이렇게 이제 구멍을 내주면요. 이렇게 물감이 쪼로록 나오면서 또 뭐 예를 들면 이쪽 아이와 이쪽 아이 물감이 서로 색깔이 다를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섞이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색이 혼합이 되는 것들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뭐 이런 기법들을 뭐 예를 들면 여름에 뭐 물놀이 같은 거 할 때 이런 것들 하나씩 만들어서 주면 아이들 되게 놀이와 그리고 이제 색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뭐 가끔 선생님 이거 이 색깔은 색 이름이 뭐냐 이렇게 해서 묻기도 하고 이 색과 이 색깔이 섞였더니 이런 색깔 나왔는데 이런 색깔 이 색깔은 또 이렇게 섞여진 이 색깔의 이름이 뭐냐 뭐 이렇게 이제 하는 아이들 질문을 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적절하게 선생님들이 그 질문에 피드백을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요. 이게 이제 휴지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이렇게, 화장실, 그죠? 휴지 이렇게 쓰고 나면 안에 심이 남아요. 그죠? 그럼 그 심이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신문지라든가, 잡지들과 이렇게 같이 섞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많이 버려지는데 그 휴지심을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가 미술 활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휴지심에 그러니까 뭐 이렇게 버려지는 일회용 접시나 그죠? 이렇게 뭐 금이 간 접시 이런 것들 그죠? 버려지는 그런 접시에다가 우리가 물감을 조금 이렇게 넣고 물을 너무 많이 타실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휴지심을 거기서 콕 찍어 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뭔가 그림을 그리고 싶은 데다가 거기다가 이제 휴지심을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이렇게 병아리의 몸 형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이 여기 이제 붓으로 이렇게 뭐 머리 위에 있는 깃을 조금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눈은요 지금 여기는 보면 이렇게 스티커를 붙였는데 보통 우리 다이소에 가면 이렇게 이제 입체 플라스틱으로 되어진 입체 눈알이 여기 팔거든요. 그래서 뭐 한 봉지에 500원, 700원 이렇게 하거든요. 자, 그거를 사셔서 이렇게 붙이시고요. 그 다음에 검정색 뭐 사인펜이나 이런 걸 가지고 코 그려주시고 빨간색 사인펜 같은 걸로 이렇게 이제 뺨에 보조개 이렇게 발그레한 보조개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검정색 펜으로 다리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병아리가 한 마리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럼 이런 것들을 이제 뭐 흰 벽에 뭔가 아이들과 같이 벽화 작업 같은 것들을 하실 필요가 있을 때 요 휴지심을 가지고 이렇게 찍는 작업을 하면 빨리빨리 병아리의 몸 형태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놀이와 미술 활동을 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활동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우육곽, 그죠? 우육곽이나 아니면 이렇게 주시쿨 요런 이렇게 먹고 나면 이게 버려지는데, 자, 요걸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제거하신 다음에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요런 식으로 해서 잘라주시면 돼요.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색종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요렇게 이제 꾸며주시고요. 나서 그 위에다가 색종이를 이렇게 찢어서 여기다가 뭐 이제 사자 얼굴처럼 이렇게 이제 꾸며주시고 눈, 코, 입도 그려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 만들어 주시면요. 그리고 만들고 나서 아까 앞에서 봤던
그 플라스틱 눈알 있죠? 그거 요렇게 붙여주시고, 그리고 요건 이제 뽐뽐이라고 해서, 이거 뽐뽐이도 보면 다이소에 가면 이제 사이즈가 굉장히 큰 것도 있고 중간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이 뽐뽐이를 가지고 이렇게 코를 붙여주시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슬리퍼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혹시 아이들이 미끄러질 것을 대비해서 그 밑쪽에다가 스티커 왜 보면 부직포로 되어진 스티커 팔거든요. 그거를 요 바닥에다가 한 뭐 땡땡땡 한 3개, 4개, 3개 이렇게 해서 한 6개쯤 이렇게 붙여 주시면요. 미끄러지지 않게 아이들이 신을 수 있는 슬리퍼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뭐 원해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가져가서 집에 가서 각자 본인 방에서 이렇게 이제 신을 수 있는, 그러니까 뭐 버려지는 우유팩이라든가 쿨피스 팩으로 이렇게 이제 우유곽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자연스럽게 미술 활동을 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그냥 쓸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는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우리가 보통 뭐 이렇게 큰, 그죠? 가전제품을 사면요, 그죠? 이렇게 상자가 와요, 그죠? 상자가 와서 이제 물건을 주고, 그 다음에 설치해주고, 그죠? 설치 기사들이 설치해주고, 이제 그 상자들을 가져가기도 하고, 간혹은 저 이제 1층에 내려가 보면, 뭐 이렇게 폐지나 이런 곳에 이제 버려지기도 하는데, 이 폐상자를 가지고 오셔서 옆으로 쭉 이렇게 해서 잘라내시고, 그죠? 잘라내셔서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큰 공간을 만들어줘요. 만들어서 그 속에다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런 장난감들 넣어서, 특히 요 놀이 공간은 좀 이렇게 이제 돌이 조금 지나거나, 그죠? 한 2살, 3살 요 정도의 나이에 있는 아이들, 영아반 아이들한테 이런 식으로 해서 폐상자로 놀이 공간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한두 명씩 이렇게 이제 넣어주고, 그 밑에 이렇게 이제 뭐 도로도 만들어주고 철도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그 안쪽에다가 이렇게 이제 장난감 차라든지, 그죠? 뭐 이렇게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 넣어서 이렇게 주면요. 아이들이 의외로 밖으로 나오지 않고 이 안에 앉아서 차분하게 앉아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잘 놀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넣어주면 선생님들도 가끔 이제 이 아이들이 이런 공간에 들어가서 집중해서 놀 때는 잠깐 다른 일을 보실 수도 있고 이렇게 하고, 이제 가끔 한 번씩 아이가 무엇을 하는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쳐다볼 수도 있고 해서, 이런 것들도 거의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조금 부지런하시면 이런 걸로 상자를 가지고 이렇게 놀이 공간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조금 이제 1인용 자동차의 개념인데, 이제 뭐 이렇게 우리 보통 이제 라면, 그죠? 이렇게 뭐 10개들이 20개들이 이렇게 사시면 라면 박스 있죠. 그 라면 박스 정도의 크기면요, 딱 적당하게 아이가 들어가서 안정감 있게 놀 수 있는 사이즈가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옆에다가 선생님들이 이렇게 뭐 마카라든가 아니면 남는 색지 같은 걸로 자동차처럼 꾸며주시고, 아니면 이제 커터 칼로 이렇게 창문도 좀 뚫어주시고, 뭐 휴지라든가 포장지 같은 것들이 남으면 카텐도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자동차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뭐 아이가 좋아하는 애착 인형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있도록 해주면요, 아이들이 의외로 굉장히 안정감을 느끼고 그 안 속에서 잘 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놀잇감을 굳이 비싼 금액을 들이고 하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그 각 티슈죠. 그래서 이제 쓰고 버려지는데, 거기다가 이제 물감이나 뭐 이렇게 페이지를 조금 붙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버려지는 스폰지나 아니면 수세미 같은 걸로 이렇게 발톱처럼 이렇게 꾸며가지고 이렇게 붙여주시면, 또 아이들이 공룡 발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신고 다니면서 공룡놀이 같은 것들을 할 때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특별하게 미술적인 도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놀 수도 있고 또 어떤 미술 활동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게 보시면 종이컵입니다. 그죠? 종이컵인데 이제 물론 크기는 같아야겠죠. 그렇지만 이제 다양한 색이 있는 색색으로 있는 종이컵들, 이거 홈플러스나 뭐 이런 데라든지 다이소 같은 데가 많이 파니까 이런 거 구비하셔서, 그 다음에 이제 좀 하드보드로 되어진 딱딱한 그 종이컵 있죠? 그 종이컵을 가지고 이렇게 쌓아서 이 안에다가 이제 뭐 아이들이 좋아하는 미니카라든가, 그죠? 미니어처 자동차라든가 속곱이라든가 이런 거 활용해서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또 놀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 아이들 좋아하는 레고 장난감인데, 이 레고 장난감 가지고도 선생님이 조금씩만 거들어 주시면 또 훌륭하게 우리가 놀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게 이제 뭐냐면 기본적으로 뭐 바닥이나 벽이나 문틀,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레고 장난감을 활용하고 집을 꾸몄는데 그 집 안에 우리가 이제 다양한 살림살이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미끄럼틀이라든지, 그죠? 뭐 이렇게 피자 같은 것들도 이렇게 이제 그려서, 그죠? 그냥 동화지에다가 이렇게 그린 다음에 오려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 여기도 보니까 아마 여기 지금 이 부분을 이렇게 확대해 놓은 건데, 화분 같은 것도 이렇게 이제 그려서 같이 이렇게 넣어서 놀 수 있게 이렇게 해서, 꼭 우리가 레고만 가지고만 놀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사이사이에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뭐 여기는 보니까 이제 침대도 꾸며놨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을 그린 것과 레고를 이렇게 적절하게 접목을 해서 우리가 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일단 한번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확대를 해보니까 이게 아마 식탁인가 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피자도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숟가락, 포크 이런 것들 있고, 여기는 아마 뭐 이렇게 이제 레인지 같아요. 그죠? 할로겐 같은 레인지 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본격적인 우리가 미술 활동을 한번 해볼 텐데, 자, 비밀 그림 그려 요런 것들 지금 제가 일단 강의를 드리고 나중에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아이들이 앉아서 스케치북 위에다가 양초를 하나씩 들고 이렇게 뭔가를 그리고 있어요. 마치 양초를 연필처럼 들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그리면 선생님 뭐 아무것도 나타나지가 않는데요. 안 보이는데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안 보이는, 원래가 안 보이는 그림이니까 보이지 않는 거니까 뭐 너가 하고 싶은 이야기나 뭐 갖고 싶은 거나 뭐든지 한번 그림을 그려보라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아이들이 다 그리고 나면 그 위에다가 포스트 칼라나 수채화 물감, 특히 이 비밀 그림 그리기 할 때는 포스트 칼라가 좋은데, 자, 포스트 칼라를 접시에다가 조금 놓고요. 우리 요즘에 이제 보면 이렇게 화장할 때 쓰시는 이게 이제 스펀지 많죠. 그죠? 이거 많이 뭐 몇 번 쓰다가 이제 버리고 막 이렇게 해서 또 새로 우리가 이제 갈고 이렇게 많이 하죠. 그죠? 근데 그거 버릴 때 그 버리지 마시고 빨아서 두셨다가 우리가 이 미술 활동을 할 때 한 번씩 쓰고 그냥 버리시면 돼요. 그래서 헌 퍼프 같은 것들 이거 가지고 이제 물감을 찍어서 아까 아이들이 그려낸 비밀 그림을 그려낸 그 위에다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지나가 주면요. 지금 이 그림처럼 여기처럼 이렇게 아까 아이들이 그려냈던 그림이 선명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아까 아이들이 그렸던 것은 파라핀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물감으로 이렇게 칠한 거는 물이죠. 그러니까 물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파라핀은 그러니까 양초 성분인데 이거에 기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물과 기름을 서로 이제 엉키지가 않죠. 그래서 특히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미술과, 그죠? 과학이 적절하게 접목되어진 그런 어떤 수업이라고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수업을 하시면서 이제 그 파라핀이 기름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물감은 물의 성분인데 이 두 가지는 서로 섞이지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작업을 해보면 우리가 또 좋은 경험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아이들과 활동하실 수 있는데 어떤 매체를 활동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흔하게 우리가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 색종이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이렇게 색종이 뭐 찍기 작업이나 아니면 뭐 색종이와 신문지를 적절하게 섞어서 찍기 작업을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 찍기 작업은 스트레스를 많이 해소해주는 그런 어떤 기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고 나면 보통 남자아이들은 또 자기가 좋아하는 자동차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제 주차장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찍기 작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 찍기 작업한 종이들을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이제 보통 아이들이 청소를 하자, 이렇게 하면 잘 안 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찍기 작업을 충분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미술 활동을 해서, 이 종이를 정리하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동그란 사자 얼굴을 하나씩 나누어 주고 그 주변에 방금 찢었던 종이를 이렇게 연결 지어서 붙여서 마치 사자의 모습처럼 이렇게 이제 한번 사자 얼굴, 사자의 모습을 만들게 하고, 그리고 좀 이렇게 성격이 꼼꼼한 아이들은 또 이렇게 가장자리를 가위로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뭐 그대로 두어도 되고, 아니면 이제 가장자리를 가위로 이렇게 정리해서 사자 얼굴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미용실 놀이라고 해서, 요건 지금 보면 이제 사람 얼굴이 그려진 도안을 하나씩 주고 그 위에다가 색종이로 이렇게 이제 잘라서 아까 막 우리가 마음대로 길게 찍기 했던 그 종이들을 하나하나 가져와서 머리카락처럼 해서 붙여서, 그죠? 그대로 이렇게 막 펑키 스타일처럼 이렇게 해서 두기도 하고, 아니면 요걸 이렇게 이제 가지런하게 자르면, 이렇게 해서 자르다가 또 너무 많이 자르면 잘랐다고 생각이 들면 또 새로운 긴 종이를 가져와서 거기다가 딱풀로 이렇게 붙여서 연장시킨 다음에 또 가위로, 그죠? 자르는 그런 요리를 하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활동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놀이는 이제 그 실내에서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죠? 뭐 어린이집이나 뭐 가정타가 이렇게 하실 때 이제 사실 외출을 잘 못합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그렇다고 해서 계속 아이들을 식탁에 앉혀놓고 뭔가 공부를 할 수도 없고, 그쵸? 그래서 아이들과 실내에서 뭔가 자연스럽게 체육 수업을 좀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법 중에 하나가 이 테이프 놀이입니다. 그래서 이 테이프는 종이로 되어져 있어요. 되어져 있고, 그리고 지금 이 PPT에는 노란색밖에 없는데 이 테이프가 다양한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빨간색도 있고요, 파란색도 있고, 뭐 검정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뭐 베이지 색깔, 이런 색깔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상황에 맞추셔서 구비하셔서 이렇게 지금 보면 공간에다가 이렇게 이제 줄을 쳐놓고 그 사이에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놀기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이 테이프를 가지고 뭐 조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어떤 놀이를 할 때 영역 설정이나 뭐 담처럼 그렇게 활용해서 만드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기는 학교야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테이프를 가지고 공간을 지어서 만드셔도 되고, 또 여기는 뭐 식당이니까 여기서 밥을 먹어야 되고, 뭐 여기는 분수대니까 물고기가 놀아야 돼라고, 뭐 그런 어떤 활동들을 하실 때 이 테이프를 가지고 영역을 잡아 놓고,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색종이를 가지고 물고기를 이렇게 접어요. 접어 가지고 그 연못 안에다가 두시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물고기를 잡는 놀이 같은 거 할 때 이 테이프는 어떤 영역이나 상황을 설정할 때 기묘하게 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PPT에처럼 뭐 이게 가벼운 실내 놀이 같은 것이나 실내 운동 같은 거 할 때 하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요걸 기억을 해 두셨다가 활용을 하시면 좋겠고, 요거는 지금 보통 보면요 그 뭐 알파 문구라고 합니까? 왜 조금 이렇게 작은 문구점 말고요, 왜 슈퍼형처럼 좀 크게 만들어 놓은 문구점 있죠. 그런 데 가면 종이 테이프가 팔고, 여기 또 폭별로 뭐 약간 1cm 정도 되는 것도 있고, 그거보다 더 넓은 것도 있고, 그거보다 좀 더 좁은 것도 이렇고 해서 이게 다양한 것들이 구비되어 있으니까 요 종이 테이프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공간을 활용해서 놀이를 만들 수도 있죠. 그러면서 이제 뭐 여기다가 또 뭐 스티커를 붙여 본다든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들 같은 것들을 또 같이 이 테이프에다 붙여보는 놀이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체육 활동과 미술 놀이를 같이 이렇게 겸해서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렇게 원이나 이렇게 어린이집에 보면 바닥이, 그죠? 이렇게 요즘에 뭐 다들 이렇게 비닐 재질로 뭐 이렇게 뭐 모노륨 같은 비닐 재질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어 원목 같은, 그러니까 나무 무늬가 있는, 그죠? 그런 재질로 되어 있어서 테이프를 이렇게 붙였다가 떼냈다 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보면 다양한 색의 테이프를 가지고 마치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실은 뭔가 바닥에다가 마카나 크레용으로 뭔가 그리고 싶은 욕구들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집에서도 그렇고 원에서도 그렇고, 자, 그렇게 하면, 그죠? 이렇게 뭔가 상황이 좀 깨끗하지가 못하니까 많이 제재를 받기도 하는데, 이 테이프를 가지고 마치 우리가 마카나 크레용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듯한 느낌을 낼 수 있는 이런 놀이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실컷 뭐 산도 그리고 강도 그리고 하늘의 별도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달도 그려가지고 그 안에다 토끼도 그려보고 테이프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바닥에다가 이렇게 놀이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아이가 소그룹의 아이들이 이 테이프를 가지고 바닥에다가 여기는 안방이고 여기는 거실이고 여기는 부엌이고 이렇게 해서 영역을 설정해서 놀아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테이프를 가지고 적절하게 활용하시면요 굉장히 기묘하게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도 색깔이 다양하죠.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시면 또 재미있는 그런 놀이, 미술 활동과 놀이를 겸할 수가 있습니다.